한국 바이오 산업? 하하, 농담이겠죠? 그들이 뭘 안다고? 런던 국제 컨벤션 센터 글로벌 바이오 산업 지수 발표 현장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제약 바이오 전문가 300여 명이 모인 이 자리에서 한 중국인 애널리스트가 냉소적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이번 순위에서 한국은 아마 10위권 바뀔 겁니다. 투자 규모도 작고 글로벌 파이프라인도 미약하니까요. 솔직히 이 자리에 왜 초대된 건지 모르겠네요. 옆에 앉은 일본 제약사 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일본이 아시아 1위는 확고하고 싱가포르가 그 뒤를 이을 겁니다. 한국은 글쎄요, 10위권에서 놀고 있지 않을까요? 회의장 곳곳에서 비슷한 예측들이 오갔습니다. 불과 2년 전 세계 12위까지 떨어졌던 한국을 진지하게 평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대형 스크린에 순위표가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10위, 9위, 8위. 한국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국 애널리스트가 피식 웃으며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맞죠? 역시 한국은.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스크린 상단에 거대한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떨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순간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3위. 대한민국.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 사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고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미국 대표단석에서는 누군가가 자료를 떨어뜨렸고 일본 임원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갔습니다. 과연 이 숫자는 진짜일까요? 어떻게 불과 2년 만에 12위에서 3위로 뛰어오를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충격적인 순간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회의장 앞쪽에 앉아있던 저는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저는 국내 중견 바이오텍 기업의 해외 사업 담당 이사로 이번 발표를 보기 위해 런던까지 날아왔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간 업계가 힘들었던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3위라니. 제 옆에 앉아있던 김 부장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스크린에는 순위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1위는 스위스, 2위는 영국, 그리고 3위 대한민국. 그 아래로 독일, 미국, 싱가포르, 일본. 익숙한 이름들이 이어졌죠. 잠깐, 미국이 5위라고요?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세계 바이오 산업의 절대 강자로 여겨지던 미국이 5위에 머물렀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한국이 그들을 제쳤다는 거였습니다. 발표를 진행하던 영국인 애널리스트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 결과를 처음 받았을 때 3번이나 재검증을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감춰진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한국은 2023년 12위에서 출발해 2년 만에 3위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본 지수 20년 역사상 가장 가파른 상승 곡선입니다. 특히 R&D 투자 효율성과 인적자원 지표에서 압도적인 점수를 받았습니다. 스크린에 상세 분석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상승 곡선이 거의 수직에 가까웠어요. 반면 중국은 16위로 떨어졌고 일본은 7위에 머물렀습니다. 말도 안 돼. 뒤쪽에서 일본어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 그 자신만만하던 임원이었죠. 그의 얼굴은 이제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애널리스트는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가 나가는 뒷모습에서 분노와 당혹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김 부장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이사님, 이게 정말 진짜 맞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저 사람들 표정 좀 보세요. 회의장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기자들이 한국 대표단 쪽으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어요. 코리아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도약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중국과 일본을 제친 소감이 어떠십니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대표단 단장인 박 교수님이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그분은 국내 유명 의과대학 석좌 교수이자 정부 바이오 정책 자문위원이셨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성과는 제 것이 아닙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복받친 것 같았어요. 이건 지난 2년간 실험실에서, 공장에서, 연구소에서 밤을 새워가며 노력한 우리 모든 연구자들과 기업인들의 성과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교수님의 다음 말을 기다렸죠. 2023년 우리가 12위까지 떨어졌을 때를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죠. 투자자들이 떠났고 인재들이 해외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건 단 하나였어요. 우리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시절이 떠올랐거든요. 프로젝트가 줄줄이 취소되고 팀원들이 하나둘 회사를 떠나던 그때. 이제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앞서가는 나라라는 것을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듬성듬성 그러다 점점 커지더니 결국 회의장 전체를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모두가 박수를 친 건 아니었습니다. 미국 대표단 일부는 굳은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있었고 돌아온 중국 애널리스트는 스마트폰으로 급하게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이 되자 복도는 난리가 났습니다. 3위? 한국이 정말 3위라고? R&D 효율성이 그렇게 높았어? 우리가 놓친 게 뭐지? 각국 대표들이 모여 수군거렸어요. 특히 아시아권 대표들의 반응이 극명했습니다. 일본 제약사 대표 한 명이 동료들과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순위 변동이 아니야. 아시아 바이오 산업의 판도가 바뀐 거라고. 그럼 우리는? 당분간 힘들 거야. 그들의 목소리에는 패배감이 묻어났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싱가포르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6위라니, 우리가 6위에 머물렀다니. 한국이 뭘 어떻게 한 거지? 투자 규모는 우리가 더 컸는데. 규모가 아니라 효율성이었어. 그리고 이제 저는 커피를 한 잔 뽑아들고 창가로 갔습니다. 런던의 흐린 하늘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하늘이 오늘따라 밝게 느껴졌습니다. 믿기지 않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국내 대형 제약사 상무님이 서 계셨어요. 네, 솔직히 아직도 실감이 안 나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상무님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3위가 된 건 좋은데 이제 그 자리를 지켜야 하잖아요. 그리고 더 올라가야 하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죠. 회의가 재개되었고 오후 세션에서는 각국의 상세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섹션이 나왔을 때 발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요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집중적인 R&D 투자. 둘째, 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셋째, 젊고 우수한 인재들의 유입. 스크린에 구체적인 수치들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2년간 한국의 바이오 R&D 투자는 연평균 38% 증가했고 박사급 인력은 52% 늘었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주목할 점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폭발적 성장입니다. 2023년 대비 바이오 스타트업 수가 2배 이상 증가했고 이들의 기술 이전 건수는 3배로 뛰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로, 그래프로 명확하게 증명되고 있었어요. 저녁 만찬장에서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한국 대표단 테이블 주변으로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거든요. 축하합니다. 정말 대단한 성과네요.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혹시 협력 기회가 있을까요? 질문과 축하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경계하는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특히 미국과 중국 쪽에서요.
한 미국 투자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궁금한데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겠죠? 박 교수님이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일시적? 아닙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그 말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김 부장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사님, 우리가 정말 해냈네요. 아직 멀었어요. 이제 시작이라고. 그래도 오늘만큼은 좀 기뻐해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오늘만큼은. 택시가 달리는 런던 거리의 불빛들이 유난히 환하게 느껴졌습니다. 세계 3위. 그 믿기지 않는 숫자가 현실이 된 밤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이틀 뒤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를 빠져나오자마자 비서차 대리가 태블릿을 들고 달려왔어요. 이사님,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고 있어요. 경제신문만 5곳이고요. 방송사도 3곳이나 연락 왔습니다. 차 안에서 포털 사이트를 확인했습니다. 메인 화면이 온통 바이오 순위 뉴스로 도배되어 있었어요. 대한민국 글로벌 바이오 산업 3위 달성. 아시아 1위 탈환. 일본 중국 제처. 댓글창에는 국민들의 뜨거운 반응이 가득했습니다. 미쳤다, 진짜 크크크 이게 가능한 거였어? 중국 제쳤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 일본 7일에 크크크 완전 역전했네. 회사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사장실로 들어가자 사장님이 활짝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수고했네. 덕분에 회사 주가가 이틀 동안 20%나 올랐어. 근데 말이야,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이 자리를 어떻게 지키느냐야. 그날 오후 정부 주최로 긴급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여의도 정부 서울청사 대회의실에 업계 주요 인사들이 모였죠. 산업부 장관님이 단상에 올라 말문을 열었어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고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주시하는 눈들이 많습니다. 스크린에 아시아 국가별 순위가 떠올랐습니다. 3위 대한민국, 6위 싱가포르, 7위 일본, 16위 중국. 보시다시피 우리가 아시아 1위입니다. 일본을 4계단 차이로 따돌렸고 중국과는 무려 13계단 차이가 나죠.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 제약사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장관님, 그런데 일본이나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반격이 있을 겁니다. 이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요. 장관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일본 정부의 긴급 바이오 예산 편성안이었어요. 일본 정부가 긴급 예산 3조엔을 편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화로 약 30조 원이죠. 그리고 중국은 더 공격적입니다. 향후 5년간 총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조 원을 바이오 산업에 쏟아붓겠다고 선언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숫자의 압박이 느껴졌죠. 그럼 우리는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무작정 돈을 쏟아붓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효율성이에요. 그리고 사람입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지난 2년간 우리의 R&D 투자 대비 성과 비율을 보십시오. 일본의 2.3배, 중국의 3.1배입니다. 적은 돈으로 더 큰 성과를 냈다는 의미죠. 한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협력입니다. 산학연 협력 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했기 때문이에요. 작년에 국내 한 스타트업이 개발한 항암 신약 후보 물질 기억하시죠? 대학 연구실에서 기초 연구가 시작됐고 정부 출연 연구소가 응용 연구를 지원했어요. 그리고 민간 기업이 상용화에 성공했죠. 이 모든 과정이 3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은요? 일본은 평균 7년, 중국은 평균 9년이 걸립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는데 박 교수님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런던에서는 미처 못한 이야기가 있어요. 일본이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인재들을 빼가려고 하고 있어요. 설마요. 이미 시작됐어요.
지난주에 우리 연구소 박사급 연구원 2명이 일본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대요. 연봉 2배를 제시했다더군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행히 거절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3위에 오른 건 좋은데 이제 모두가 우리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핵심 인력이 누군지, 기술이 뭔지 다 파헤치고 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뉴스를 틀었습니다. 한국의 바이오 산업 약진에 일본과 중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1위 자리를 내준 일본은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도쿄의 한 연구소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성공 모델을 집중 분석하고 있으며 자국 바이오 산업 재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는 내내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자부심과 동시에 부담감이랄까요? 다음 날 아침 회사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사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다들 알다시피 우리가 아시아 1위에 올랐습니다.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만큼 타깃이 됐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특히 일본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사장님이 자료를 돌렸습니다. 일본 주요 제약사들의 한국 시장 공략 계획이었어요. 일본 쪽이 한국 바이오 기업들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려는 움직임이 있대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한 상무가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더 강해져야죠. 기술력으로, 인재로, 파이프라인으로. 그들이 넘볼 수 없을 만큼 강해져야 합니다. 그날 오후 저는 판교의 한 바이오 스타트업을 방문했습니다. 대표님은 30대 중반의 젊은 과학자였어요. 요즘 정신이 없어요. 투자 제안이 하루에 10건씩 들어와요. 그중에 일본 벤처 캐피털도 3곳이나 있고요. 일본이요? 조건이 파격적이에요. 우리가 국내에서 받은 제안의 2배 이상이죠. 근데 뭔가 찝찝해요. 단순히 투자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경영권까지 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기술과 인재를 통째로 가져가려는 거였어요. 거절하셨죠? 당연하죠. 우리 기술 우리가 키울 겁니다. 사무실을 나서는데 젊은 연구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보세요. 다들 해외 유학하거나 글로벌 기업 출신이에요. 근데 다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왜냐고요? 이제 한국이 더 재밌으니까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실력만 있으면 바로 인정받고 바로 성과로 이어져요.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한강을 지났습니다. 다리 위에서 본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유난히 당당해 보였어요.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일본 정부 바이오 특별법 제정 추진. 중국, 한국 바이오 기업의 대규모 투자 검토.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저녁에 대학 동기들을 만났어요. 야, 너희 업계 대박 났더라. 3위라며. 한 친구가 소주잔을 들며 물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봐. 진짜 실력으로 올라간 거 맞아? 실력 맞아. 숫자가 증명하잖아. 저는 핸드폰을 꺼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봐봐. 지난 2년간 우리나라 바이오 특허 출원 건수가 35% 늘었어. 그리고 기술 이전 건수는 2배로 뛰었고. 제일 중요한 건 인재야. 박사급 연구 인력이 2023년 대비 52% 증가했어.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신기하긴 하다. 우리가 일본이랑 중국을 이기다니. 이긴 게 아니라 앞선 거지. 아직 방심하면 안 돼. 집에 돌아와 뉴스를 봤습니다. 일본 공영방송이 한국의 바이오 산업 특집을 방송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약진은 우연이 아닙니다. 치밀한 전략과 집중적인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 인재 육성이 주요했습니다. 우리가 놓친 건 속도였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의사결정하고 빠르게 실행했죠. 화면이 바뀌며 중국 방송이 나왔습니다. 한국 모델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적은 자원으로 큰 성과를 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3이라는 숫자가 주는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에 박 교수님께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청와대에서 업계 대표 간담회가 있습니다. 꼭 참석해주세요. 창밖을 보니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 많은 불빛 속에서 수많은 연구자들이 지금도 실험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겠죠. 아시아 1위. 그 깃발을 지키는 건 이제 우리 모두의 몫이었습니다. 청와대 업계 대표 간담회가 열린 날 저는 일찍 도착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벽면에 커다란 그래프가 걸려 있었어요. 한국 바이오 산업 순위 변화 추이였습니다. 그래프의 가장 낮은 지점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죠. 2023년 마이너스 12위. 그 숫자를 보는 순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2023년 3월. 저는 회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분기 실적 보고 회의였는데 분위기가 최악이었습니다. 이번 분기 적자가 35억입니다. 재무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투자 유치권은요? 전부 무산됐습니다. 투자자들이 바이오 업종 자체를 기피하고 있어요.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사장님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연구소에 들렀습니다. 평소라면 불이 환하게 켜져 있을 시간인데 절반의 공간이 어두웠어요. 이 대리, 왜 이렇게 어두워요? 아, 전기료 아끼려고요. 요즘 예산이 빠듯해서. 20대 후반의 젊은 연구원이 미안한 듯 웃었습니다. 실험실을 둘러보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최신 장비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어 있었고 연구원들은 구형 장비로 겨우겨우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이사님, 박 연구원이 제게 다가왔어요. 그는 미국에서 박사를 마치고 돌아온 유망한 인재였습니다. 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뭔데요?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충격이었어요. 어디로 가려고요? 싱가포르 연구소에서 제안이 왔어요. 연봉도 2배고 연구 환경도 훨씬 좋대요. 더 이상 붙잡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좋은 기회네요.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한 달 뒤 회사는 연구 인력의 30%를 감축했습니다. 15년을 함께한 선배 연구원들이 짐을 싸서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무력감을 느꼈죠. 한국 바이오는 이제 끝이야. 복도에서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해 여름 업계 모임이 있었습니다. 주요 기업 대표들이 모인 자리였는데 분위기는 장례식장 같았어요. 올해 바이오 스타트업 폐업률이 40%를 넘었습니다. 한 대표가 암울하게 말했어요. 정부 지원도 끊기고 민간 투자도 얼어붙었어요. 이대로 가면 업계 전체가 무너집니다. 일본이랑 중국은 매년 투자를 늘리는데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어요. 누군가 한탄했습니다. 그때 박 교수님이 일어나셨어요. 포기하면 정말 끝입니다. 지금이 바닥이라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거 아닙니까? 교수님, 무슨 수로요? 돈도 없고 사람도 떠나가는데. 그래서 바꿔야 합니다. 방식을요. 교수님이 자료를 꺼내셨어요.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처럼 큰 자본으로 승부할 순 없어요. 하지만 효율성으로는 이길 수 있습니다. 효율성이요?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대학의 기초연구, 연구소의 응용기술, 기업의 상용화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각자 따로 놀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가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해봐야죠. 지금보다 나빠질 순 없잖아요. 그날 이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정부가 움직였어요. 산학연 협력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렸고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저희 회사도 서울대, 카이스트와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써먹했습니다. 학계와 기업의 문화가 달랐거든요. 이론만 아는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현장 연구원들이 불만을 토로했어요.
현장만 아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 대학 연구진도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이 부분, 대학 연구팀이 개발한 신기술을 적용하면 어떨까요? 오, 그거 괜찮은데요? 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말 첫 성과가 나왔어요. 공동 연구로 개발한 항암 물질이 임상 2단계를 통과한 겁니다. 개발 기간은 기존의 절반이었죠. 이거 진짜 되네요? 연구소장님이 놀란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효율성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뉴스가 퍼지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초 해외로 나갔던 인재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이사님, 박 연구원이 돌아오고 싶다고 연락 왔어요. 싱가포르 간 그 친구요? 네, 한국이 재미있어 보인대요. 그가 돌아왔을 때 저는 물었습니다. 왜 돌아왔어요? 거기가 훨씬 좋았잖아요. 좋긴 한데. 지루했어요. 거긴 이미 완성된 시스템이라 제 역할이 크지 않았어요. 근데 한국은 지금 만들어가는 중이잖아요. 그게 더 매력적이더라고요. 젊은 인재들이 속속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에너지를 가져왔어요. 투자도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소규모였지만 성과가 나오자 규모가 커졌죠. 2024년 중반 저희 회사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어요. 믿기지 않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폐업 직전이었는데 재무팀장이 감격해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업계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바이오 스타트업들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창업가들이 대담한 아이디어로 시장에 뛰어들었죠. 위험하지 않나요? 실패하면 어쩌려고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여기 생태계가 있으니까요. 실패한 경험도 자산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젊은 창업가의 대답이었습니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실패한 창업가들에게 재기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기술 이전을 쉽게 만들었습니다. 2024년 말 글로벌 지수에서 한국은 9위로 올라섰어요. 1년 만에 세계단을 뛰어오른 겁니다. 이거 진짜예요? 업계 모임에서 모두가 놀랐어요. 진짜입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박 교수님이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9위는 시작일 뿐이에요. 2025년 변화의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정부는 바이오 특별구역을 지정했어요. 판교, 송도, 오송에 집중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한국을 아시아 바이오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장관님의 선언이었어요. 대학들도 바이오 학과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들었죠. 요즘 바이오가 대세예요. 취업도 잘 되고 미래도 밝고. 한 대학생이 말했습니다. 기업들은 공격적으로 투자했어요. R&D 예산을 2배로 늘렸고 인력을 충원했습니다. 그해 여름 저는 대전의 한 정부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와, 완전히 달라졌네요. 2년 전만 해도 한산했던 연구소가 활기로 가득했어요. 젊은 연구원들이 밤낮 없이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지원자가 넘쳐나요. 다들 한국에서 연구하고 싶어 해요. 소장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해외 인재들도 많이 오나요? 네, 작년 대비 3배로 늘었어요. 한국이 핫하다는 소문이 났나 봐요. 실험실을 돌아보는데 외국인 연구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에 온 이유가 뭐예요? 한 인도인 연구원에게 물었어요. 기회 때문이에요. 여기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 성장에 함께하고 싶었어요.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가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국내 한 벤처기업이 개발한 신약이 미국 FDA 승인을 받은 거예요. 한국 토종 기술로 만든 신약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첫 사례였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개발사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2023년 우리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직원 절반이 떠났고 투자자도 없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뉴스는 업계 전체에 희망을 줬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 한국바이오 진짜 되는 거야.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해 말 글로벌 지수 발표를 앞두고 업계는 긴장했어요. 올해는 최소 5위권은 들 거야. 아니야, 4위도 가능해. 예측들이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3위를 예상하진 못했죠. 런던 발표 현장에서 3위가 나왔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2년 전 12위에서 허우적거렸던 우리가 3위까지 올라온 거예요. 청와대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대통령님이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통령님이 우리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2023년 12위였을 때를 기억합니다. 모두가 한국바이오는 끝났다고 했죠. 하지만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세계 3위, 아시아 1위가 됐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이건 단순한 순위 상승이 아닙니다. 추락에서 도약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의 반전입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저력을 증명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청와대 정원에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박 교수님이 옆에 오셨습니다. 2023년 생각나시죠? 네, 그때는 정말 끝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바닥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이 멀리 보이는 서울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추락은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위에서 3위로. 숫자로는 단순한 상승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진짜 반전 스토리였습니다. 청와대 간담회가 끝나고 일주일 뒤 저는 판교 바이오밸리를 방문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한산했던 이곳이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신축 건물들이 즐비하고 젊은 연구원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한국 바이오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알겠네요. 옆에 있던 김 부장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진짜 심장은 따로 있어요. 저는 한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바이오융합연구센터였죠.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로비에 큰 현판이 걸려 있었어요. 산학연 협력의 중심, 대한민국 바이오의 미래.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오픈 오피스가 나타났어요. 대학 연구원, 정부 출연 연구소 직원, 민간기업 연구자들이 한 공간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비밀병기입니다. 센터장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선 누가 어느 소속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연구와 성과만이 중요하죠. 한쪽에서는 서울대 교수와 삼성바이오 연구원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카이스트 박사과정 학생이 중소기업 연구소장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상상도 못했죠. 대학은 대학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따로 놀았으니까요. 센터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벽면에는 지난 2년간의 성과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공동 연구 프로젝트 123건, 기술 이전 성공 78건, 신규 특허 출원 245건. 이게 다 이 센터에서 나온 성과예요? 네, 놀랍죠? 2023년에 시작했을 때만 해도 프로젝트가 10개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센터장님이 자료를 넘기셨습니다. 올해만 50개가 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에요. 그중 15개는 이미 상용화 단계까지 왔고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연구원들이었어요.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센터의 핵심 인재들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된 사람은 최 박사였어요. 31살의 젊은 과학자였죠.
미국에서 박사 마치고 작년에 돌아왔습니다. 하버드에서 연구하다가요. 왜 돌아오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기회가 보였어요. 미국은 이미 완성된 시장이잖아요. 근데 한국은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여기가 더 재밌죠. 그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리고 뭐, 한국 사람이니까요. 내 나라를 키우고 싶었어요. 두 번째는 이 연구원이었습니다. 28살의 카이스트 출신이었어요. 저는 원래 의대 갈 성적이었어요. 근데 바이오 공학과로 왔죠. 이유가 뭐였어요? 가능성이요. 의사도 좋지만 신약 하나 개발하면 수백만 명을 살릴 수 있잖아요. 더 큰 임팩트를 주고 싶었어요. 세 번째는 박 연구원. 30대 초반의 여성 과학자였습니다. 저는 육아와 연구를 병행하고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유연 근무가 되고 동료들이 서로 도와줘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근데 재밌어요. 제가 하는 연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게 느껴져요. 네 번째는 김 박사였습니다. 35살 스타트업을 창업한 연구자였어요. 저는 이 센터에서 기술을 개발해서 회사를 차렸어요. 작년에 시리즈 A 투자 50억 받았고요. 성공 비결이 뭐예요?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여기 모든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대학 교수님들은 기초 이론을, 연구소는 응용 기술을, 선배 기업인들은 사업화 노하우를 알려줬죠. 그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이게 바로 생태계예요. 혼자서는 절대 못했을 거예요. 다섯 번째는 외국인 연구원이었습니다. 중국계 미국인인 제임스 박사였죠. 저는 SF에서 일하다가 작년에 한국으로 왔어요. 실리콘밸리를 버리고요. 거긴 너무 비싸요. 그리고 경쟁이 살인적이죠. 근데 한국은 달라요. 협력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는 유창한 한국어로 말을 이었어요. 지금 한국이 가장 핫한 곳이에요. 전 세계 바이오 인재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저는 이 젊은 인재들을 보며 감격스러웠습니다. 바로 이들이 한국을 3위로 올린 진짜 주역들이었어요. 자, 이제 실험실을 보여드릴게요. 센터장님의 안내로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첫 번째 실험실은 세포 배양실이었어요. 최첨단 장비들이 즐비했습니다. 이 장비들 작년에 다 들여왔어요. 정부와 민간이 공동 투자했죠. 한 연구원이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뭔가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뭘 연구하세요? 줄기세포 치료제예요. 지금 전임상 단계까지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두 번째 실험실은 유전자 분석실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연구해요. 크리스퍼 기술 아시죠? 네, 들어봤어요. 우리도 독자적인 크리스퍼 기술을 개발했어요. 정확도가 기존보다 20% 높아요. 세 번째는 단백질 분석실이었어요. 거대한 분석 장비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장비 30억 넘어요. 예전 같았으면 꿈도 못 꿨을 거예요. 젊은 연구원이 장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런 장비로 매일 연구할 수 있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마지막은 동물 실험실이었습니다. 엄격한 관리하에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윤리적인 부분도 철저히 지켜요. 동물복지법 준수는 기본이고 불필요한 실험은 절대 안 해요. 센터장님이 강조하셨습니다. 실험실 투어를 마치고 휴게실로 갔습니다. 편안한 소파와 테이블이 있었고 벽면에는 연구원들이 올린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여기가 우리의 소통 공간이에요. 한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이나 저녁에 여기 모여서 이야기해요. 연구 이야기도 하고 인생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아이디어가 나와요. 실제로 화이트보드에는 낙서처럼 적힌 아이디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저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지금 임상 2단계까지 갔어요. 진짜요? 네, 처음엔 그냥 농담처럼 나온 아이디어였는데 같이 파고들다 보니
실현 가능성이 보인 거예요. 커피를 마시며 연구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어때요? 제가 물었어요. 최고예요. 매일 출근하는 게 즐거워요. 한 연구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엔 불안했어요. 프로젝트가 취소될까봐, 회사가 문 닫을까봐. 근데 지금은 달라요.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보이니까 저희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요. 맞아요. 그리고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른 연구원이 거들었습니다. 실패한 데이터도 공유하고 그걸로 배우니까요. 실패가 낙인이 아니라 경험이 되는 거죠. 그게 제일 큰 변화 같아요. 박 연구원이 말했어요. 예전엔 실패하면 커리어가 끝났어요. 근데 지금은 실패를 통해 배우고 다시 도전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생태계죠. 오후 늦게 센터를 나섰습니다. 로비에서 신입 연구원들의 오리엔테이션이 열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축하합니다. 대한민국 바이오의 심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센터장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는 단순한 연구소가 아닙니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연구가 세상을 바꿀 겁니다. 신입 연구원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25에서 30 사이로 보이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건물을 나와 판교 거리를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이사님, 감동적이네요.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뭐가요? 사람들이요. 저 사람들 보면서 느꼈어요. 순위 3위가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자본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열정과 협력 그리고 꿈이 만든 결과죠. 회사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곳곳에 바이오 기업들의 간판이 보였어요. 핸드폰을 꺼내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한국바이오, 인재가 답이었다. 젊은 과학자들이 만든 기적. 산학연 협력, 세계가 주목. 기사 제목들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밤늦게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바이오 성공의 핵심 요인이었어요. 첫 번째 요인으로 적었습니다. 인적 자원 우수한 인재들의 유입과 협력. 두 번째는 R&D 생태계 산학연 협력 시스템. 세 번째는 도전하는 문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 보고서를 쓰면서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진짜 무기는 돈도 장비도 아닌 사람이었다고. 창밖을 보니 판교 바이오밸리의 불빛이 여전히 환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꿈이고 열정이고 미래였습니다. 한국 바이오의 심장은 바로 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없었다면 3위도 아시아 1위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런던 발표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순위가 하나씩 올라오고 있었어요. 10위부터 역순으로 발표되고 있었죠. 7위 일본, 6위 싱가포르. 발표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미국 대표단석에서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5위. 발표자가 잠시 멈췄습니다. 회의장이 고요해졌어요. 5위 미국. 순간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 사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미국이 5위라고요? 세계 바이오 산업의 절대 강자, 화이자와 모더나, 길리어드의 나라가 5위에 머물렀다는 게 현실이라니. 미국 대표단석이 얼어붙었어요. 한 대표가 고개를 저으며 옆 사람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분명 오류야. 하지만 스크린의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4위 독일, 3위. 발표자가 다시 한번 멈췄습니다. 이번엔 더 길게요. 3위 대한민국. 그 순간 회의장 전체가 폭발했습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섰어요.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미국 대표단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한 남자가 자료를 떨어뜨렸고 여성 대표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단장으로 보이는 백발의 신사는 안경을 벗어닦으며 스크린을 다시 쳐다봤어요. 코리아가 어스를 제쳤다고?
그의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중국 대표단도 마찬가지였어요. 16위라는 자신들의 순위도 충격이었지만 한국이 미국을 제친 것은 더 큰 충격이었던 거죠. 이건 아시아 전체의 판도가 바뀐 거야. 중국 애널리스트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휴식 시간이 되자 복도는 난리가 났어요. 한국이 미국을 이겼다는 게 믿어져? 숫자를 다시 확인해야 해. 분명 실수가 있을 거야. 아니야, 발표 전에 3번이나 재검증했대. 각국 대표들이 모여 격론을 벌였습니다. 한 미국인 기자가 저희 쪽으로 다가왔어요. 한국 대표단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어떻게 미국을 제칠 수 있었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궁금증이 담겨 있었어요. 박 교수님이 차분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제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미국은 여전히 위대한 바이오 강국입니다. 하지만 순위는 하나의 지표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각 나라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하고 얼마나 빠르게 혁신하느냐죠.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오후 세션에서 상세 분석이 발표됐습니다. 미국의 경우 절대적인 R&D 투자 규모는 여전히 세계 1위입니다. 발표자가 그래프를 가리켰어요. 하지만 투자 효율성 지표에서 뒤처졌습니다. 거대 제약사 중심의 폐쇄적 구조가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어요. 반면 한국은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대학, 연구소, 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빠른 기술 이전과 상용화가 가능했죠. 구체적인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기술 이전 속도는 평균 3.2년, 미국은 6.7년입니다. 2배 이상 빠른 거죠. 회의장이 웅성거렸어요. 또한 한국은 규제 혁신에서도 앞서갔습니다. 신약 승인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면서도 안전성은 유지했어요. 한 미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위험하지 않습니까?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나요? 발표자가 대답했어요. 데이터를 보면 한국의 안전성 지표는 오히려 향상됐습니다. 규제를 줄인 게 아니라 스마트하게 만든 거죠. 미국 대표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녁 만찬장에서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한 미국 제약사 임원이 저희 테이블로 왔어요. 50대 후반의 신사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대단한 성과네요. 감사합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그가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한국이라고 하면 삼성이나 LG 같은 전자제품만 떠올렸죠. 바이오는 우리 영역이라고 생각했고요. 이해합니다. 근데 틀렸어요. 한국은 빠르고 효율적이고 혁신적이더군요. 우리가 회의실에서 토론하는 동안 당신들은 실험실에서 실행했어요.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한국의 성공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 교수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간절함이요. 간절함이요? 네, 우리는 절박했어요. 자원도 적고 시장도 작고 시작도 늦었죠. 그래서 더 효율적이어야 했고 더 빨라야 했고 더 협력해야 했어요. 그 간절함이 혁신을 만든 겁니다. 미국 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일이었나 봐요. 그래서 안주했고 느려졌고 변화를 두려워했어요. 그가 잔을 들어 올렸어요. 한국의 성공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줘서 고맙습니다. 다음 날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국, 미국 제치고 바이오 3위. 아시아의 새로운 강자 등장. 미국 바이오 산업의 적신호. 특히 미국 언론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뉴욕타임스는 일면에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추월했다. 이는 단순한 순위 변동이 아니다. 글로벌 바이오 산업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미국 바이오 산업의 위기. 관료주의와 폐쇄적 구조가 혁신을 막고 있다.
한국의 개방형 모델을 배워야 한다. CNN은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미국을 제쳤는지 취재했습니다. 화면에 판교 바이오밸리가 나왔어요. 여기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판교입니다. 젊은 과학자들이 밤낮 없이 연구하고 있죠. 인터뷰 화면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미국보다 빠릅니다. 아이디어에서 제품까지 걸리는 시간이 절반이에요. 한 한국 연구원의 말이었어요.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방송은 미국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거대 제약사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신생 기업이 진입하기 어렵죠. 반면 한국은 스타트업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호텔방에서 이 방송을 보는데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미국을 따라가기에도 벅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 언론이 한국을 분석하고 있어요.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국내 기자들이었어요. 이사님, 미국 제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미국 반응이 어떻습니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답변을 작성했어요. 미국을 제쳤다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길을 찾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위대한 바이오 강국이고 우리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만의 강점을 살렸을 뿐입니다. 다음 날 공항으로 가는 길에 택시 기사가 말했어요. 한국 사람이시죠? 뉴스 봤어요. 대단하더라고요. 미국도 이겼다며. 이긴 게 아니라. 아유, 겸손 떨지 마세요.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미국을 앞섰다는 게. 기사님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공항 탑승구에서 마지막으로 스크린을 봤습니다. BBC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한국의 바이오 산업 약진은 세계에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규모가 아니라 효율성이, 자본이 아니라 혁신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앵커의 말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을 제친 것은 상징적입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무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런던의 하늘을 바라봤어요. 미국을 제쳤다는 건 단순히 한 계단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세계가 한국을 보는 시각이 바뀌었다는 의미였어요.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앞서가는 나라.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 가르치는 나라.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자 햇살이 눈부셨어요. 5위 미국, 3위 한국. 그 숫자가 말해주는 건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뒤따르는 나라가 아니라 이끄는 나라가 됐다는 것을요. 서울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일찍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사님, 일본 언론 난리 났어요. 김 부장의 급한 목소리였어요. 뭐가요? 한국이 아시아 1위 됐다는 것 때문에 연일 특집 방송하고 있어요. 지금 NHK 틀어보세요. 서둘러 TV를 켰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가 한국 특집을 방송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추월당한 일본 바이오 산업, 무엇이 문제였나? 자극적인 제목이 화면에 떴습니다. 도쿄의 한 연구소 모습이 나왔어요. 백발의 일본인 교수가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안주했어요. 아시아 1위라는 자리에 만족하며 혁신을 게을리했죠. 화면이 바뀌며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7위, 한국은 3위. 무려 4계단 차이입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일본이 4위, 한국이 15위였는데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온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는 단순한 순위 변동이 아닙니다. 아시아 바이오 산업의 주도권이 한국으로 넘어갔다는 의미입니다. 핸드폰을 확인했더니 일본 언론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아사히 신문 한국에 추월당한 날, 일본 바이오의 위기. 요미우리 신문 아시아 1위 한국, 7위로 추락한 일본. 니혼게이자이 한국 모델을 배워라. 일본 산업계의 경종. 출근길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국내 방송이었어요.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아시아 바이오 1위에 오르자 일본 정부가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일본 기시다 총리는 바이오 산업 재건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선언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일본이 완전히 긴장 모드래요. 중국도 마찬가지대요. 16위까지 떨어졌다고 난리 났대요. 싱가포르는 6위인데 왜 한국이 3위냐고 분석 중이래요. 사장님이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아시아 전체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자료를 펼쳤어요. 일본이 향후 3년간 총 60조 엔을 바이오 산업에 투입한다고 발표했어요. 우리 돈으로 600조 원이 넘습니다. 600조요? 한 상무가 놀라 물었어요. 네, 그리고 중국은 더 공격적입니다. 1,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00조 원을 쏟아붓겠다고 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싱가포르도 움직였어요. 자국 바이오 산업 재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장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1위에 오른 순간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오후에 박 교수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일본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일본 방송국이요? 네, TV 도쿄에서요. 한국의 성공 비결을 듣고 싶대요. 가실 건가요? 가야죠. 이것도 외교예요. 이틀 뒤 교수님의 인터뷰가 일본 전역에 방송됐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은 협력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일본은 개별 기업들이 각자 경쟁하죠. 하지만 한국은 대학, 연구소, 기업이 처음부터 함께 움직였어요. 그게 속도와 효율성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인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일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일본은 기술력도 있고 자본도 있어요. 다만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폐쇄에서 개방으로, 경쟁에서 협력으로요. 그날 저녁 중국 언론도 움직였습니다. CCTV 뉴스가 특집을 내보냈어요. 한국이 중국을 13계단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이는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베이징의 한 연구소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투자 규모에서 한국의 10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뒤처졌어요. 왜일까요? 중국인 전문가가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양적 성장에만 집중했습니다. 논문 수, 특허 수만 늘렸죠. 하지만 질적 성장은 부족했어요. 한국은 반대였습니다. 화면에 비교 그래프가 나왔어요. 한국의 기술 이전율은 63%, 중국은 27%입니다. 연구가 실제 제품으로 이어지는 비율에서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싱가포르도 긴장했습니다. 스트레이트 타임스 일면에 대서특필됐어요. 싱가포르 6위, 한국 3위. 무엇이 달랐나? 기사는 신랄했습니다. 싱가포르는 풍부한 자본과 우수한 인프라를 갖췄다. 하지만 한국은 그보다 중요한 것을 가졌다. 바로 혁신 생태계다. 며칠 뒤 아시아 각국의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긴급 바이오 특별법을 제정했어요.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산학연 협력을 강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모델을 벤치마킹한 거예요.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인정은 하는 거네요. 할 수밖에 없죠.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중국은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상하이에 대규모 바이오 단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했어요. 규모가 판교의 10배가 넘었습니다. 역시 중국답네요. 규모로 밀어붙이는군요. 하지만 규모만으론 안 된다는 걸 이제 알 텐데요. 그래도 중국이에요. 무시할 순 없어요. 싱가포르는 한국에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싱가포르 경제개발청 장관이 직접 방한했어요. 한국의 성공 모델을 배우고 싶습니다. 정부 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특히 산학연 협력 시스템에 관심이 많습니다. 싱가포르도 도입하고 싶어요. 한국 장관님이 대답했어요. 환영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기꺼이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장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과 싱가포르가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면 시너지가 날 겁니다. 좋은 제안이네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시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바이오 인재들에 대한 스카우트 경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사님, 우리 연구원 5명이 일본에서 제안받았대요. 인사팀장이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또요? 지난주에도 셋이 받았잖아요. 이번엔 규모가 달라요. 연봉 300 그리고 연구소장 자리까지 제안했대요. 그래서 그 연구원들은요? 다 거절했습니다. 지금 한국이 제일 재밌다고요.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었어요. 긴급 대책 회의가 열렸습니다. 인재 유출을 막아야 합니다. 정부 관계자가 말했어요. 연봉을 올려야 할까요? 돈만으론 안 됩니다. 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야 해요. 박 교수님이 제안하셨어요. 연구 자율성을 더 보장하고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 달 뒤 정부는 바이오 인재 특별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연구비 증액, 창업 지원 확대, 주거 지원까지 포함된 종합 대책이었어요.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은 사람입니다. 그들을 지켜야 1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장관님의 선언이었어요. 그해 가을 아시아 바이오 포럼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일본, 중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 아시아 주요국 대표들이 모였어요. 개회식에서 우리 장관님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한국이 아시아 1위가 된 건 우리만 잘해서가 아닙니다. 아시아 전체가 함께 성장한 결과예요.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이제 우리는 경쟁보다 협력을 택해야 합니다. 아시아가 하나 되어 유럽과 미국에 맞서야 해요. 일본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동의합니다. 한국의 리더십 아래 아시아 바이오 동맹을 제안합니다. 중국 대표도 손을 들었어요. 중국도 참여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배울 게 많습니다. 싱가포르 대표가 마지막으로 발언했습니다. 작은 나라지만 우리도 기여하겠습니다. 한국과 함께 아시아의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회의장이 뜨거워졌습니다. 폐회식에서 박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아시아 바이오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포럼이 끝나고 저녁 만찬이 열렸습니다. 일본 대표가 제게 다가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앞선다는 게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정해요. 그리고 배우고 싶어요. 같이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화려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벤치마킹하고 중국이 한국에서 배우려 하고 싱가포르가 협력을 제안하고 아시아의 판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중심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아시아 바이오 동맹 출범. 한국이 주도. 일본, 중국, 싱가포르. 한국 리더십 인정. 아시아 바이오의 새 시대 열렸다. 아시아가 흔들리고 그 흔들림의 중심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아시아 바이오 포럼이 끝나고 한 달 뒤 스위스 제네바에서 글로벌 바이오 서밋이 열렸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행사였어요. 50여 개국에서 3,0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낌이 달랐어요. 코리아 대표단이시죠? 입국 심사대에서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환영합니다. 올해 주빈국이시잖아요. 주빈국.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로비에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글로벌 바이오 서밋 2025 스페셜 게스트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사진을 찍는데 김 부장이 다가왔습니다. 이사님, 실감 나세요? 아직 꿈 같아요. 저도요.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구석 부스에 있었는데 이제는 메인 스테이지잖아요. 다음 날 오전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거대한 컨벤션홀에 각국 대표단이 앉아 있었어요. 가장 앞줄 중앙에 한국 국기가 보였습니다. 저기 우리 자리네요. 박 교수님이 앞으로 걸어가셨어요. 저희도 따라갔습니다. 옆자리에는 스위스 대표단이 앉아 있었고 반대편에는 영국 대표단이 있었어요. 1위와 2위 국가 사이에 우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개막 연설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서밋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한국입니다. 유엔 보건기구 사무총장의 말이었어요. 불과 2년 만에 12위에서 3위로 도약한 한국의 사례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우리 쪽을 비췄어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한국의 성공 사례를 듣는 특별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오후 세션 시간이 됐습니다. 1000명을 수용하는 대강당이 만석이었어요. 복도까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 행사 담당자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한국 세션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에요. 급하게 다른 홀도 연결했습니다. 무대에 오르는 계단을 올라가는데 심장이 뛰었습니다. 박 교수님이 마이크 앞에 서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온 박진수입니다. 1000명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니까요. 교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23년 한국은 12위였습니다. 투자는 끊겼고, 인재는 떠났고, 희망도 사라졌죠. 많은 사람들이 한국 바이오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스크린에 당시에 암울했던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했죠. 어떻게 하면 적은 자원으로 큰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답은 협력이었습니다. 대학과 연구소와 기업이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됐어요. 경쟁 대신 협력을, 폐쇄 대신 개방을 선택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기술 이전 속도가 2배 빨라졌고 개발 비용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12위에서 3위로 도약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닙니다. 시작일 뿐이에요. 교수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계의 무대에 있습니다.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끄는 나라로서 말이죠. 마지막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한국 젊은 연구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이 한국 바이오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열정과 혁신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람들이죠.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됐어요. 첫 번째 질문은 독일 대표였습니다. 한국 모델을 다른 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중요한 건 시스템이 아니라 마인드셋이에요. 협력하려는 의지,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가 있다면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프랑스 연구자였어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었나요? 기득권의 저항이었어요. 기존 시스템을 바꾸는 건 항상 어렵죠. 하지만 위기가 그 저항을 무너뜨렸습니다. 세 번째는 인도 정부 관계자였습니다. 개발도상국에 조언해 주신다면요? 박 교수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규모를 따라잡으려 하지 마세요. 효율성으로 승부하세요. 그리고 젊은 인재를 믿으세요. 그들이 미래를 만듭니다. 세션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국 모델에 대해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협력 기회를 논의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강연해 주실 수 있나요? 명함이 쏟아졌습니다. 저녁 만찬 자리였어요. 노벨상 수상자, 글로벌 제약사 CEO, 각국 장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 스위스 제약사 CEO가 다가왔어요. 한국의 도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회사가 한국에 연구소를 설립하려고 해요. 협력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환영합니다.
옆에서 영국 연구소장이 말을 건넸습니다. 한국은 이제 피투자국이 아니라 투자국이 되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찾아가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알프스 산맥이 달빛에 빛나고 있었어요. 몇 년 전 이 서밋에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우리는 작은 부스 하나 간신히 얻어서 홍보 책자를 나눠줬었죠. 지나가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메인 무대에서 1000명 앞에서 발표하고 세계가 우리에게 배우겠다고 찾아옵니다. 핸드폰을 꺼내 뉴스를 확인했어요. 한국 글로벌 바이오 서밋 주빈국으로 위상 과시. 세계가 주목한 한국 모델 협력 제안 쇄도.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 아니다. 한국 세계 무대의 중심에. 댓글들을 읽어봤습니다. 자랑스럽다. 이게 대한민국이다. 몇 년 전 12위였던 게 믿기지가 않네. 이제 진짜 선진국 됐구나. 국민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마지막 날 폐회식이 열렸습니다. 서밋 조직위원장이 무대에 올랐어요. 올해 서밋의 최고 화제는 단연 한국이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규모가 아니라 혁신이, 자본이 아니라 사람이,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요. 조직위원장이 우리를 바라봤어요. 한국의 여정은 전 세계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작은 나라도 늦게 시작한 나라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 말이죠.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내년 서밋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순간 회장이 술렁거렸어요. 한국이 주최국이 되는 겁니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네, 한국 정부와 조직위가 합의했습니다. 내년 글로벌 바이오 서밋은 서울에서 열립니다. 폭발적인 박수가 쏟아졌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박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기세요? 우리가 세계 서밋을 주최하게 됐어요.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꿈이 아니에요. 현실이죠. 우리가 만든 현실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알프스가 멀어져 갔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뒤따르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의 무대에서 중심이 된 나라.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 가르치는 나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주는 나라. 12위에서 3위로.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건 대한민국의 저력이었고 가능성이었고 미래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1위를 향한 그리고 세계를 이끄는 나라를 향한 새로운 여정의 시작.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우린 이제 세계의 무대에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그리고 희망차게.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대한민국의 또 다른 성공 스토리, 어떤 이야기가 듣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원하는 주제로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